국가 간의 약속을 어기고 뒤통수 치는 국가는 일본과 베트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을 믿고 전투기 사업에 참여시켜줬더니 이제 와서 발을 빼겠다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가 주도하며 약 225개의 국내 업체들과 10여 개의 정부 출연 연구소들 15개 대학교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외국의 연구소나 업체로는 인도네시아 항공우주국, 디르간따라 인도네시아, 유럽의 유로파이터 유한회사, 미국의 로키드 마틴 등이 참여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2010년 7월 인도네시아가 개발비의 20%를 투자하고 양산시 인도네시아 공군용 KF-X인 IF-X를 50대 구매하는 내용의 KF-X 공동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했습니다. 계약서 다 써놓고 참여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KF-X 개발 이탈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현지 TV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다소 전투기 구매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아직 서명은 하지 않았으나 많은 작업을 수행했고 거래도 잘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뭐라고요? 거래가 잘 진행됐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한국이랑 KF-X 공동 개발하겠다던 인도네시아에서 프랑스의 다소 전투기를 사겠다고요? 2020년 9월 8일에 인도네시아에서는 분담금 5천억 원을 내겠다고 현지 언론을 통해 전했고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분담금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만 돌연 무슨 돈이 있어서 프랑스 전투기를 산답니까? 돈 없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팔 제작소인 다소는 수년 전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라팔 판촉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프랑스의 전투기 영업에 넘어간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숨겨왔던 쌈짓돈을 꺼내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계약에 포함된 라팔 판매 규모는 36대로 알려졌으나 일각에서는 48대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계약을 두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올해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으나 프랑스 측은 계약 세부 내용 검토 등을 이유로 약간의 시간을 더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경제매체 라트리뷰는 한국에 돈 없다고 결제를 미루던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와의 방산협력 협정 일부로 라팔 구매를 신속히 마무리하려 한다고 전했는데요.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도 라팔의 향후 생산을 위해 인도네시아와의 거래가 중요한 터라 사활을 걸고 임하는 형국입니다. 연간 22대의 라팔을 생산하고 있는 다소는 추가 수출 물량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장비나 부품을 납품하는 500여 개 협력 업체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이탈하게 된다면 전투기 생산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판매 전망이 밝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집트, 카타르, 인도에서 80대를 주문받았고 그리스가 18대를 도입할 예정이라지만 여전히 물량이 부족한 실정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프랑스 공군용 전투기 30대 발주를 진행하려던 차에 인도네시아로부터 36대에서 48대의 주문이 들어왔으니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번 계약이 반갑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식당 노쇼나 날강도에 축구 노쇼는 들어봤어도 전투기 노쇼는 난생 처음 보네요. 대체 인도네시아 왜 이러는 것일까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도네시아의 정세를 살펴보자면 인도네시아령인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에 중국 어선들이 출몰할 정도로 중국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고 호주가 F-35A 스텔스 전투기 72대 도입을 추진하는 등 주변국의 군비 증강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F-16과 Su-30 정도만 운용하는 상태로 전투기 도입에 조바심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KF-X는 2020년 9월 3일 CJ-1호기가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간 상태로 2021년 상반기에 CJ-1호기가 완성되어 일반에 공개되며 향후 5년간 CJ기의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반면 라팔은 2000년대 실전 배치 이후
IS 격퇴전과 리비아 공습 등에 참가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로서는 성능이 검증된 전투기를 신속하게 도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과거 2010년부터 19년 인도네시아에 에어버스 헬리콥터 수색 구조 헬기 8대를 포함한 16억 2천만 달러, 약 1조 7,600억 원 상당의 군수품을 판매한 전력도 있어 VIP 방산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프랑스 금융권이 라팔 인도네시아 판매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측에 재정 지원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현지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돈 주겠다고 말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우리 측에는 이런 방구도 없다가 외신을 통해 이런 소식을 접한 한국 정부로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정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이미 KF-X 사업에 2,272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공동개발 계획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외신 보도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측의 의중도 함께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이탈 가능성에 대해 설마라는 정부 당국의 분위기와는 달리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간보기 신공은 올 초부터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KF-X 사업 철수 가능성을 암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국의 사업 부담금을 줄이겠다며 한국과 재협상을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사업 철수를 선택할 경우 KF-X 사업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납금인 1조 5천억 원이 넘는 개발비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 데다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기로 한 50대 KF-X 수주도 백지화되기 때문입니다. KF-X 생산 대수가 줄어들수록 전투기 한 대당 생산비가 늘어난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실수하고 있습니다. 라팔의 약점은 너무 늦게 완성되어 낡은 개념의 전투기라는 것인데요. 판매가 부진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라팔은 생산 초기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무너지고 개발 계획도 틀어지며 희망이 사라져가는 상황 속에서 가까스로 생산을 시작했지만 전투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아랍에미리트가 F-16을 선택하고 심지어 개발 중인 프랑스 정부마저 기존의 구매 수량을 축소하면서 험난한 라팔의 전투기 영업이 시작됩니다. 프랑스 공군은 미라주 2000의 퇴역 후에 공백을 메운다는 명목으로 250대를 주문하기로 했고 프랑스 해군도 86기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자꾸만 발매 연기를 한 데다가 최종적으로는 축소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외국에서 한 대도 못 팔다가 2005년쯤부터 싼 가격으로 사가라고 입지를 던집니다. 2006년 드디어 리비아가 관심을 보이면서 싸게 준다면 13기에서 18기 정도 생각해보겠다고 했지만 안 팔렸습니다. 2006년 영국이 미국으로부터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이 지연되자 라팔을 사버리겠다며 미국을 압박해 라팔의 마음을 설레게 했지만 안 팔렸습니다. 2006년 싱가포르에서도 관심을 보였지만 안 팔렸고 2007년 모로코에서도 F-16 대신 라팔을 살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나왔으나 또 안 팔렸습니다. 2009년에도 라팔을 팔기 위해 여기저기 세일즈를 하며 쿠웨이트, 오만, 폴란드 등에 라팔을 제안했지만 안 팔렸습니다. 2009년 말 그리스의 재정적 위기를 기회로 프랑스는 라팔을 팔려는 심산으로 접근했지만 안 팔렸고 브라질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드디어 수출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결국 안 팔렸습니다. 이렇게 어느 국가에서도 라팔을 들이려 하지 않자 결국 프랑스 정부는 라팔 생산 종료를 시사했는데요.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2018년에 라팔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도 공군 측에서 관심을 보이며 다시 한번 장밋빛 꿈에 부풀었지만 인도 현지 생산분의 납기와 품질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꼬이기 시작했고 이렇게 파열음이 증폭되더니 2015년 4월에 끝내 결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4년여간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36대의 직도입으로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안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발 지연으로 인해 구매자들이 요구하는 가격과 납기, 성능을 맞출 수 없는 전투기라는 것입니다. 최소 2년 반에서 3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가격도 점점 올리고 있고 인도와의 거래에서는 처음에 제시한 가격의 3배로 계약이 체결돼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짧다는 단점과 세계 시장에서 거의 팔리지 않아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라팔의 단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의 배은망덕한 태도에 흔들리지 않고 국내 방산업계에서 경항모에 탑재될 해군용 KF-X 네이비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는 2026년 KF-X가 개발 완료 예정인 터라 파생형인 KF-X 네이비 개발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업계와 군사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KF-X 네이비가 개발될 경우 한국형 경항모 함재기 선정이 유력한 F-35B와 경쟁 구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미 F-35B가 함재기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높은 가격과 낮은 무장 능력 때문에 F-35B가 탑재된 한국형 경항모는 값비싼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F-35B의 명백한 장점은 수직 이착륙 기능이지만 이 기능을 위해 크고 특수한 엔진을 장착하면서 가격은 비싸지고 무장 능력과 기동성 등이 희생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경항모용 예상 중 F-35B 구매 예산만 5조 원에서 6조 원에 육박하게 되고 여기에 선체 건조 예산, 항모용 최신의 헬기 예산 등을 더하면 경항모 예산이 10조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10조 원이면 경항모가 아니라 F-35C를 운용하는 정식 항공모함을 운용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따라서 경항모를 정식 항모로 개발할 가능성과 함께 함재기 호보 범위로 KF-X 네이비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전세계 최초 전투기 노쇼 국가 인도네시아. 우리가 식당 예약을 하고 노쇼 행위만 해도 몰지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데 축구 경기에 나온다고 했다가 코빼기도 안 비친 날강도를 보면 사람이 약속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이건 단체건 국가건 간에 상호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지킨다면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떨어지고 도쿄에서도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일본 NHK는 27일 기준 도쿄에서 39명, 홋카이도 35명 등 일본 내에서 총 172명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규로 172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본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3,613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크루즈 확진자 712명을 포함하면 14,325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사망자도 도쿄에서 6명을 비롯해 지바현 3명, 도야마 2명 등 총 22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사망자가 407명으로 늘었다. 일본 내에서 피해가 가장 심각한 도쿄의 경우 이틀 연속 신규 감염자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며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확진자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도쿄는 지난 7일 비상사태 선언 후 3주가 지난 가운데 신규 감염자가 26일 72명, 27일에는 39명으로 이틀 연속으로 일일 감염자 수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3일 연휴에 경계심이 완화되면서 코로나19가 도시에서 지방으로 확산되었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편 도쿄의 스미다구에 위치한 감염병 지정 의료기관 도리포쿠토 병원에서 위탁 직원 1명이 새롭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 병원 연관 누적 감염자가 총 42명으로 늘었다. 이 병원에서는 지금까지 740여 명이 PCR 검사를 받았으며 70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병원 내 집단 감염이 확인된 만큼 신규 입원과 외래 진료뿐만 아니라 응급센터도 폐쇄돼 있는 상태다. 한편 의료기관에 혼란을 준다는 비난부터 조센징이 일본인에 왜 나서냐는 차별 발언까지 쏟아졌는데요.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결국 마스크 100만 장을 기부하는 쪽으로 계획이 수정됐죠.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해서요. 사적이 아니냐, 쓸데없는 짓을 한다, 욕만 먹었는데요. 기부를 한다는데도 날린 이 상황, 좀 이해가 안 되죠? 더 황당한 건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의 반응이 180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무서워진 일본인들은 손정희 회장이 매달 3억 장씩 마스크를 원가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번에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역시 손정희다. 실행력이 대단하다. 손정희를 총리로 세워야 한다 등의 반응과 함께 박수가 쏟아졌죠. 손정희 회장이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기부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아마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네요. 제1교포 3세인 손정희 회장은 1957년 일본 사가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손 회장의 할아버지는 대구 출신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갔고요. 일본에서 태어난 손 회장의 아버지는 한국인 어머니를 만나 아들 넷을 낳았어요. 손 회장은 그중 둘째 아들이죠. 손 회장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차별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생선 장사를 하는 부모님 대신 철길역 무허가 판자촌에서 조센징이라고 놀림받으며 자랐죠. 다행히 아버지가 파친코 사업으로 성공하면서부터는 조금 여유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16살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도 했는데요.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단 2주 만에 졸업하고 대학까지 마친 다음 일본으로 돌아가 24살에 지금의 소프트뱅크 그룹을 세웠습니다.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 싶었던 그때 뜻밖의 악재가 손 회장을 덮쳤습니다. 간염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 거죠. 죽음의 고비를 겨우 넘긴 손 회장은 그때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업을 성공시켜야만 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의 귀화를 선택했죠. 물론 자신의 뿌리에 대한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손씨 성을 가진 일본인은 없다면서 귀화 신청을 거부했더니 일본인 부인의 성을 먼저 손씨로 개명시키면서까지 성을 지켜낸 일화는 유명하죠. 그리고 1996년 야후제핀을 설립한 손 회장은 본격적인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특히 투자에 재능을 보였는데요. 2000년 작은 벤처기업에 불과했던 중국 알리바바의 투자에 성공했고요. 2001년에는 일본 텔레콤을 인수해 업계 3대 이동통신사인 소프트뱅크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2019년에는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를 사들여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모두가 망할 거라고 예상했던 우리나라 기업에도 투자를 해 성과를 거뒀어요. 손정희 회장은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에 총 3조 5천억을 투자했는데요. 쿠팡은 2019년 역대 최대 매출인 7조 원을 기록하며 업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손정희 회장은 소프트뱅크 그룹을 여러 핵심 계열사와 자회사를 보유한 일본 최대 IT 기업으로 키워내고야 말았습니다. 2018년 9월에는 총재산 24조 5천억으로 일본 부자 1위에 등극했죠. 철길역 판자촌에서 조센징이라고 놀림받던 제1교포 3세가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도 독대를 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기업가로 자란 겁니다. 물론 현재 소프트뱅크 그룹은 15조 원이라는 장사 이래 최대 적자를 낸 상태입니다. 홈오피스 기업 미어크와 카시어링 업체 우버에 투자했다가 쓴맛을 봤죠.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차별과 굶주림 속에서 세계적인 기업가로 성장한 손정희 회장이 앞으로 어떤 기적을 보여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 급증으로 의료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일본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3일 아사히 신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 수가 9,976명인 한국에서는 이탈리아와 같은 의료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분석했다. 신문은 한국에서 의료 붕괴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로 하루 2만 건에 달하는 검사 능력과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10분 만에 조사할 수 있는 점, 많은 병상수 등을 들었다. 아베보다 손정희 찾는 일본 지자체장 잇따라 의료용품 요청. 일본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만 1000명을 넘어서면서 의료 물자가 부족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에게 잇따라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손 회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의료용 안면 보호대와 의료용 안경은 어쩌면 10만 개 단위로 긴급 입수할 수 있을지 모른다. 누가 어느 정도 부족한지 알고 있는 분 있느냐. 의료용 마스크 N95 정도 다음 달에 조달한다고 썼다. 이에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가 아무쪼록 오사카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트위터로 부탁했고 손 회장은 알겠다. 무사히 의료용 마스크, 안면 보호대 등이 입하되면 조속히 대응하겠다.
함께 코로나와의 싸움에 힘을 내